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밤에 복음주의 교단의 지도자 100여 명을 화이트하우스로 초청해서 디너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모임에서 있었던 발언들이 비밀리에 녹음이 돼서 언론사에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의 요점은 만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였습니다. 또 그의 발언에 대한 복음주의 크리스찬 리더들의 반응은 아멘, 박수갈채와 함께 그대의 용기를 칭송합니다. 싸웁시다. 이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주의 에반젤리컬스의 그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80대 16%의 비율로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미국 전체의 26%나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트럼프로서는 중간선거에서 이들의 지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어제 귀하들의 주일 설교에 약 2억 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할 것, 그리고 공화당을 찍게 할 것 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밤에 있었던 트럼프와 복음주의 기독교 리더들과의 대화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들의 정치 참여 형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문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언 요지는 만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은 아주 어려운 2년이 될 것이다. 귀하들이 이룩해낸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정적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전복할 것이다. 그대들은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1억 5천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이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 그리고 공화당을 찍을 것을 독려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정치력은 대단합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미국 전체의 26% 정도 됩니다. 이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남부주들이 거의 이들의 지역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캐톨릭이 22%라고 하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76%가 공화당입니다. 또 트럼프에게 80%가 투표를 했고 조지 W 부시에게는 78%가 지지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이 집단을 대표해서 열렬하게 트럼프에 대한 지지 운동을 전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낙태 반대, 또 동성결혼 반대, 이런 신앙적인 바탕이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반이민, 반소수계 등 남부주들의 특유의 그 오랜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의 연설에 대한 반응, 이 녹음이 비밀리에 된 것이기 때문에 발언자의 목소리로 누구의 발언인지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보도한 최소한 3명의 발언자들의 발언 요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나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의 용기를 칭송한다. 그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싸우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God bless you.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정적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발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에 지금 유색 인종은 없는데 그날 모임의 참석자들은
완전히 백인 목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의 교리와 트럼프의 행위와 매치가 안 되는데 왜 이들이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카지노 사업자입니다. 도박 사업자고 반소수 반이민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이고 장애인을 놀리는 사람이고 여성들과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해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준은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 또 마음속의 간음도 간음이다 라는 높은 기준의 영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과 상충되는 것이고 왜 그런 기준과 상충되는 자를 지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헌법상의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정치와 종교를 믹스드 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위헌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위 Johnson Amendment 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은 IRS에 의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당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 Johnson Amendment Act를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Johnson Amendment Act는 1954년도 공화당 의회가 인준을 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정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의 의무를 실제에 적용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이것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완전 철폐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RS가 이 법을 적용해서 교회의 면세 특권을 박탈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은 교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든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의 한인 이민교회와 정치와 관련한 특성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인 이민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영적 신앙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내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교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흑인 교회가 민권법 쟁취의 모체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도 반빈곤이라든가 반인정차별, 반폭력범죄 등에 앞장서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인교회는 아직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Korean American인데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외국 땅에서 고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고 여기가 내 땅이다 이런 설명은 아직 할 줄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면은 Korean은 문화적인 배경을 일컫는 얘기고 American은 국민, 국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Korean American 하면은 한민족의 문화 배경을 가진 미국 시민, 미국 국민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정치운동과 공민권운동과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 이민 초기에 투표인 등록, 그 Voters Registration 운동을 할 때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운동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운동이 아니고 civic duty 또는 civic right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민권에 대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정치운동, 즉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나 이런 political movement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교회, 히스패닉 교회에서는 1년 12달 계속해서 투표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은
위법입니다. Johnson Amendment Act에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Voters Registration을 한다는 것은, 즉 투표인 등록을 한다는 것은 Civic Movement, 공민권 행사입니다. 이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8월 29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사상 첫 흑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플로리다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39살 앤드류 길럼 텔러해시 시장이 최종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길럼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을 통과한 동갑내기 론 드산티스와 맞붙게 됩니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길럼이 드산티스를 이긴다면 플로리다 최초 흑인 주지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중국이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밀 정보로 분류된 클린턴의 이메일이 중국에 의해 해킹당했다며 FBI와 법무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피터 스트르조크 전 부국장 등의 이름과 해외정보감시법, 더러운 문서를 언급하면서 모든 실수를 저지른 이후 그들의 신용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구글과 다른 기술 기업들이 매우 말썽 많은 영역으로 발을 디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날 두 차례의 트윗을 통해 구글의 검사 결과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조작돼 있다며 대부분의 뉴스들이 나쁘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들어갈 비용을 멕시코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멕시코 정부의 반발을 샀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피파 회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아주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확대됐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서명한 새 법은 의사의 처방으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구입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진통을 위한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주내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년에 2,000명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지문조회나 신원조회 과정을 생략해 마리화나 불법 구입의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160년 역사를 가진 칼슨 백화점 대부분이 오늘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온라인 구매자의 증가로 일반 백화점의 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이시페니와 시얼스, K마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홈디포, 놀스트롬 등은 아직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카약놀이 중 실종된 2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일랜드팍 경찰과 코스트가드는 어젯밤까지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계속했으나 발견에 실패했습니다. 글렌뷰에 거주하는 이 20대 남성은 월요일 하일랜드팍 인근 미시간 호수에서 카약을 타다가 실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0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0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3도, 밤 최저 71도. 토요일 오전 한때 맑겠으나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1도입니다.